어제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7월 초에나 경제재개 2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뉴욕시가 2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장은 200여 곳이 넘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도 진단검사 역량을 더 확대하고 검사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이후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셧다운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 200만 건 이하를 기록하면서 11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폭로가 담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법을 어기고 있다며 필사적으로 회고록 출간을 막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9,394명 늘어난 225만 3,865명, 사망자는 543명이 늘어 12만 484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71명이 늘어 40만 6,938명, 사망자는 42명이 늘어난 3만 1,088명, 뉴저지 확진자는 356명이 늘어나 17만 955명, 사망자는 30명이 늘어 12,9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율이 지난 5일 동안 1.7%에서 1.2%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어제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7월 초에나 경제재개 2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뉴욕시가 2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의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재개 1단계에 돌입한 지 14일이 지나는 시점인 오는 22일에는 2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에 앞서 브리핑을 가진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경제재개 2단계는 7월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충되는 입장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수치를 보면 이르면 22일 돌입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뤄진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매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오모 주지사는 주 전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단계별 경제 재개 계획에 사용된 일일 확진율과 입원율 등 지표에서 뉴욕시가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라고 다른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경제재개 2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에 식당 실외 영업과 예배당 최대 수용 인원 25% 미만의 예배, 헤어살론과 이발소 등 일부 퍼스널 케어 영업, 부동산 사무직 근무, 자동차 딜러 영업 등이 허용됩니다. 뉴욕시 경제재개가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장은 200여 곳이 넘는데요. 뉴욕시는 앞으로도 진단검사 역량을 더 확대하고 이동 검사소를 통해 검사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5개 보로 저녁에 5개의 진단검사장이 검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동식 검사 차량을 10대까지 확충하는 등 검사 역량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장은 200곳이 넘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의 헬스앤병원, 원메디컬, 시티MD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그 외 공공도서관과 커뮤니티 칼리지, 시니어센터와 교회나 성당, 주차장 등의 공간을 이용해서 헬스앤병원 지원으로 검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검사 차량은 18일,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브롱스 구 베르니어 놀이터, 스타튼 아일랜드 리치몬드 애비뉴에서 운영합니다. 증상의 유무나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뉴욕 시민은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접촉이 있거나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는 것이 추천되고 보험 가입이 필요 없이 무료입니다.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진단검사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뉴욕주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4,629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최소 6,200명 이상은 요양원 거주자로 특히 뉴욕시 요양원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한 감찰관 시스템이 그 원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16일 뉴욕 요양원들이 예산 부족으로 코로나19 대량 희생을 초래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롱텀케어 감찰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감찰관은 요양원 내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학대나 방치 등의 문제 요소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뉴욕시에서는 요양원 롱텀케어 거주자 8,650명당 1명, 뉴욕주에서는 3,600여 병상당 1명의 유급 정규직 감찰관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연방 가이드라인인 2,000명당 1명의 감찰관 확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뉴욕시 전역 244개 요양원 5만여 명의 입소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찰관은 단 6명뿐이었고 특히 80개 요양원 2만여 입소자의 경우는 감찰관이 아예 배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산 부족 탓으로 실제로 시정부는 요양원 감찰관 유지 및 확보에 지난 5년간 단 한 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예산 확보 및 정기적인 실태 보고 등을 요구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감찰관 프로그램에 연간 최소 $250만 예산 배정과 뉴욕시의 유급 정규직 감찰관 25명을 확보하고 요양원 한 곳당 최소한 1명의 감찰관 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이후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셧다운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1일 신규 감염자가 2,000명을 훌쩍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화당 전당대회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7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15일 연속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주말인 13일, 14일에는 2,000명을 넘었고 16일에는 2,783명이 발생해 1일 최다 기록을 세우면서 총 감염자는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위험도가 낮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진단검사를 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셧다운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가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는 증가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히고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가 심각한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적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젊은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 격리 조치하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앞서 5일에는 상황이 유난히 심각한 남부 3개 카운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단계 재개장을 지시했고 오는 가을에는 학교와 대학 캠퍼스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레바드 카운티는 몇 주 뒤 AAU 주니어 올림픽을 개최하고 잭슨빌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 200만 건 이하를 기록하면서 11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3월 넷째 주 687만 건에 비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18일 노동부는 지난주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1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주 동안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약 4,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청구 규모는 11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은 3월 셋째 주 330만 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넷째 주에는 687만 건까지 치솟았고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5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는 188만 건으로 처음으로 200만 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주에는 15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에서 22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봉쇄되면서 동전의 생산과 유통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경제 재개방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때 동전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동전 유통을 위해서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동전을 사실상 배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재개방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동전을 사실상 배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전은 조폐국이 발행하지만 연준이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동전은 식당과 편의점 등 현금을 받는 기업이 수거해 다시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을 통해 시중에게 재공급됩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동전 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있느냐, 공급을 늘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제가 부분적으로 봉쇄되면서 경제를 통한 동전의 유통이 모두 멈췄다고 대답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조폐국, 연방준비은행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 15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동전 생산과 유통이 크게 위축되면서 은행이 고객에게 동전을 사실상 배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준은 당시 동전 생산은 줄었지만 경제가 다시 개방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동전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경제가 재개방되면서 동전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상황에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애틀랜타에서는 흑인 청년이 경찰 체포에 저항하고 테이저건을 빼앗아 달아나다 총에 맞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 청년을 사살한 전직 경찰관은 중죄 모살 등 11개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7일 CBS는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지방검찰이 흑인 청년 레이샤드 브룩스를 사살한 전직 경찰관 게릿 롤프에 중죄 모살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죄 모살이란 강도 등 중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살인 행위를 의미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폴 하워드 검사는 당시 총에 맞기 전 브룩스의 행동에 대해 경찰관의 즉각적인 죽음 또는 심각한 물리적 부상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경찰관들이 총에 맞은 브룩스를 상대로 적시에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고 롤프의 경우는 쓰러져 생사를 오가는 브룩스를 발로 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10명의 목격자와 면담했고 총격 장면이 담긴 8개 동영상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브룩스가 당시 경찰을 향해 테이저 총을 겨눴다며 비무장 상태에서 제압된 뒤 사망한 플로이드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폭로가 담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법을 어기고 있다며 필사적으로 회고록 출간을 막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회고록 공개 중지를 요구하는 긴급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폭로가 담긴 회고록 출간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발간을 앞둔 볼터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과 관련해 간단히 말해 그는 법을 어겼다며 이건 극비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을 그의 행정부에서 임명했을 당시에도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회고록 발췌문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농민 표심을 얻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공개 중지를 요구하는 긴급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 정부는 국가기밀이 담긴 회고록을 정부 차원의 검토가 끝나기 전에 공개했다며 국가안보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도 전날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 명의로 6월 23일로 예정된 회고록 출간을 연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자체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북한의 핵은 미국 안보에 특별한 위협이라고 밝히고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문을 통해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동됐던 행정명령 134665를 비롯해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134665는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가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개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등 도발에 대해 17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며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식당들 영업이 허용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철저한 방역 지침 아래 조심스럽게 영업을 재개한 한인업소에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방역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 내 영업이 재개된 지 3주. 식당 안엔 가림막이 등장했고 손님들이 거쳐가는 장소엔 수시로 소독 작업이 실시됩니다. 직원과 손님 모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오랜만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반갑기만 합니다. 영업 재개 후 매출도 오르면서 업주 입장에선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헬스 코드에 맞춰서 6피트 띄워서 받고 소독제는 당연히 어제도 10박스를 비치했습니다. 24병짜리 10박스를. 어떤 분은 너무 감동 먹었고 눈물 난다 그랬어요. 예, 맨날 투고해서 찬 걸 드시다가 따뜻한 거 드시니까 그렇게 감동스러운가 봐요. 모처럼 한인타운 비즈니스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불안감도 공존합니다. 특히 최근엔 밀접 접촉 가능성이 큰 노래방 등도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몰리기 시작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재개는 누군가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필수적인 조치지만 이럴 때일수록 느슨해질 수 있는 경각심을 다잡아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모든 보건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규정을 지켜가면은 이것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텐데 더러는 일부 식당이나 일부 업소에서 그 규정을 무시하고 많이 손님을 받는다든지 또는 대화를 오랫동안 하고 심지어는 떠들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말까지도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 경계심이 풀어지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전원 바디캠 착용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렉스 비에누에바 셰리프 국장은 사우스 LA와 레이크우드, 인더스트리 그리고 웨스트 헐리우드 지부 소속 요원들을 시작으로 모든 요원의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에누에바 국장은 이를 위해 3,47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며 올 가을부터 바디캠 착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셰리프국 요원들은 교대 근무가 끝날 때마다 바디캠의 영상을 반드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앞서 LA 경찰국은 지난 2015년부터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 자료들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출인 소식입니다.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일하는 20대 한인 직원이 흑인 남성 고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바니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올바니 센트럴 애비뉴의 헤어앤위그 뷰티 서플라이 업소의 직원이 상점 안에 들어온 흑인 남성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 중입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세입자 렌트비 긴급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7월 6일 오전 9시부터 웹사이트 웨일리스체크닷컴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뉴저지 거주자로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하고 3월 9일 이후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줄었거나 학교 및 보육원 폐쇄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직 중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6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의 혼잡도를 트레인타임 앱에서 확인 가능한 최신 버전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능은 운행 중인 열차의 각 한별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열차 탑승 전 탑승 위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잡도 현황은 매 3초마다 갱신됩니다. 트레인타임 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7일 뉴저지 트랜짓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화 금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통화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함유할 수 있는 비말 배출 범위를 늘린다며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또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가격 내부에 손 세정대 등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천둥 번개와 소나기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오후 늦게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